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오늘 1.4% 떨어지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종목군들이 뭐 삼성전자는 소폭 반등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미증시에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국 시장으로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자, 제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게 구분을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 구분하는 과정에서 미증시하고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 그걸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요. 자, 첫 번째는 비메모리 후공정. 그쵸. 후공정이라는 건, 그쵸. 비메모리에서 후공정이라는 건 테스트 소켓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목군을 따지면 리노공업이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그쵸. HBM의 후공정. 그쵸. 여기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이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냐면 지금 엔비디아에서는요. 경쟁업체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엔비디아의 경쟁업체가 고객사입니다. 고객사. 예를 들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사가는 쪽이 있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가는 구간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쪽에서 사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쪽에서 엔비디아에서 너무 비싸게 해먹다 보니까 여기서는 실제 그 샘 올트먼, 그쵸? 이 사람이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잖아요.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샘 올트먼. 이미지 보면 다 나오는 건데 요 사람이 챗 GPT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의 대표였죠. 뭐 지금은 뭐 경영권 분쟁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엔비디아 너네 건 못 쓰겠다. 내가 차라리 펀드를 조성해서 내가 따로 만들어 썼으면 썼지. 야, 도저히 너네 건 못 쓰겠다. 이런 말이 나올 법한 게 엔비디아에서 지금 너무 해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고객사가 경쟁업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고객사가 GPU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GPU만 단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는 엔비디아에서 하는 것과 다르게 엔비디아는 설계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 메모리 반도체는 모두 다 장치 산업이에요. 이게 단순히 공장만 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누적되어 있었던 그 공정에 대한 부분들 그 장비 다 들여놓고 하는 데에 대한 비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필요한 게 GPU, 그렇죠? AI에 들어가는 그 서버에 들어가는 GPU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안 샀으면 내가 설계해서 내가 쓴다. 여기서도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완전히 별개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AI 반도체를 볼 때 지금 뭐 3월달 이렇게처럼 AI 반도체다 딱 붙여놓고 뭐 뉴로모픽이다 딱 붙여놓고 이름만 달면 가는 그런 장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을 것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린 이쪽이다. 비메모리, 후공정, 리노공업,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HBM의 후공정, 이게 한미반도체나 PSK 홀딩스가 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쪽의 선단공정, 이게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효율을 높이는 뭐 전력기기,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단순히 여기서 떨어지니까 나 팔아야지 이런 상황만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 만약에 지금 뭐 시세 초입 요런 구간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았던 상태에서 좋아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게 이런 구간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AI 반도체에 대한 내용을 뭐 23년도에 있었던 상황이나 올해 나왔었던 상황,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처럼 본다면 정말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기대감은 엔비디아 측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 버렸고 그 가져간 데에 따라서 하이닉스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삼성전자도 지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HBM 공장을 늘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이닉스 쪽에서도 지금 청주 공장인가 M15X 공장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2022년도 말경 정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여기가 원래 HBM 공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HBM 공장으로 상당 부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없다가 지금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될까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산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다 뽑아서 이미 다 납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판이 됐어요.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납품을 하고는 있지만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생산 능력을 보더라도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대한 생산 능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마이크론하고는 거의 한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지금 퀄테스트에 통과를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근데 내년 25년도가 되면 HBM에 대한 부분이 납품이 되죠. 이런 부분이 상승에 대한 여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그쪽의 상승 여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늘려가고 하이닉스에서도 늘려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면 한미반도체 장비가 들어가겠죠. HBM 공장에는. 그러면 한미반도체 그 TC 본딩 장비가 들어갈 때 하이닉스 쪽에도 들어간 것에 대한 기대감을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삼성전자 공장으로 들어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텍사스 공장, 그리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평택 공장, 그렇죠? 이쪽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본다면 HBM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ASML 있죠. ASML. 여기가 노광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 TSMC, 삼성 파운드리 그리고 인텔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도 슈퍼 의리라고는 하지만 이 장비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받아야 다음 버전 장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트너십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조정받는 구간에서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FOMC도 끝났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인하를 안 해서 뭐 앞으로도 인하할 수 있는 계획이 없어서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 녹아 있는 게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거 말고는 중요한 내용은 없다. 그렇죠? 그리고 딱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메모리 선단 공정, 그리고 메모리 후 공정, 그리고 비메모리 후 공정, 그렇죠? 리노공업,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인데 여기를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라 그랬죠? 파생되어 있는 종목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 유리기판이나 그런 쪽들, 이런 쪽은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남아있다. 아직까지 시세가 다 나온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뭐 JNTC,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풍산이나 이런 쪽까지 보더라도 지금 아주 상당히 괜찮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제가 한미반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고, 그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은 타점을 잡는 거다. 근데 이 타점을 잡더라도 아무 종목이나 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을 확인하고 잡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매매가 가능한지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면 내용을 너무 어렵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우리가 싸게 살라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결과 HLB 같은 경우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면 우리는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단타 되게 잘해.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모두 다 확인하고 매매를 합니다. 하지만 수익의 폭은 다르죠. 단타는 이 재능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두 번 딱 해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딱 알아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알려준다 그래도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지금 보면 뭐 풍산이나 그런 종목들 보잖아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 풍산 관련돼서도 뭐 개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지만 뭐 저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계속 시세가 나오는 것도 뭐 구리에 대한 가격대가 높아져서, 근데 구리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세요. 구리 가격에 대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게 어차피 열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거의 뭐 필수 과제에 들어왔습니다. 열을 잡아야 뭘 하죠. 근데 구리는 열 전도가 높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이것조차도 AI 반도체에 파생된 종목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뭐 DI나 그런 종목들 다 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부 다 시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가면 뒤에 따르는 조정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고요. 뭐 4월 30일 날 젠백스 링크 그리고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군들 전부 다 제가
그렇죠.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오늘도 한 6% 정도의 시세 구간에 있고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종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조건 가격을 먼저 보는 게 맞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타점을 잡는 그쵸 소통방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기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어떤 타점을 잡아야 될지 그 내용 그쵸. 자, 첫 번째 22평을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미증시가 좋아져야겠죠. 근데 미증시가 좋아지는 부분이 관련돼 있는 뭐 엔비디아가 폭등해야 됩니다. 반도체 많이 올랐는데 오를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부분보다요. 미증시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AI 반도체 쪽에서 지금 살아남을 몇 가지 종목군들. 그렇죠. 섹터별로 나눴을 때 비메모리 후공정, 메모리 후공정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고 이 구간 안에서 가격대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간 조정. 그렇죠. 이 최소한의 기간 조정을 버틴 이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다는 거고 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가격을 잡는 원리에 대해서는 자, 여기 한미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한미반도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미증시에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조금 위험해 보이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이 지나서 나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리면 자꾸 그런 조금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하고 그 가격 위주로 하되 우리가 강세 종목군을 하자. 근데 그 강세 종목군들에서도 강세 종목군 내에서 분류하는 겁니다. 모멘텀을 먼저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강세 종목군에 있는 한미 반도체를 기준해서 반도체 종목군을 봤을 때 유일하게 강하게 남을 수 있는 몇 가지 종목군들. 하지만 이것조차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자.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 분류를 했을 때 그렇죠? 이 분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